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열흘 만에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거쳐 이달 1일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 이튿날인 11월 3일 여의도 선착장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해 선착장 내 3층 스타벅스 매장이 약 6시간 동안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접안 시 충격은 불가피하며 선착장에는 충격 방지용 고무 완충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접안용 줄을 당기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매장 내 일부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조명 전원이 모두 꺼졌으며 오후 6시 30분경에야 조명이 약 3분의 2가 복구되었습니다. 나머지 조명은 영업 종료 후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고 있으며 원인을 매장 내부 인테리어 전기라인 문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점 점포에는 이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사고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운항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더욱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강버스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될 때 초기의 반복적인 고장과 사고는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항 안정성과 시설 점검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또다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년 전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13세 남학생들이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보험금 8,400만 원을 청구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추가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며 경찰도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무면허 킥보드 운전의 절반 이상이 10대였고 가족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업체의 허술한 인증 절차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적 허용 연령과 면허 기준을 무시한 채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는 결국 누군가의 삶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 업체 모두의 책임 있는 관리가 절실합니다.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법과 윤리를 앞질러선 안되며 청소년의 행동에는 어른들의 책임이 따릅니다. 올해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1만 7천여 건, 약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수급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무려 21회에 걸쳐 1억 원 넘게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어 일부는 구직활동보다는 급여 수령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특히 청년 비율이 놀고 먹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약 66%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금액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잦은 신고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회 예산정치처는 고용노동부의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환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진정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결국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신뢰 기반의 복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